안녕하세요, 유영경 강사입니다. 어느덧 이미지 메이킹 중반까지 달려왔는데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이미지 메이킹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다는 거, 귀찮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제3차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입니다. 상황에 맞는 스타일 연출과 에티켓의 학습입니다. 저번 시간 체형에 맞는 본인 위주의 스타일 연출법을 알아보셨다면 이젠 비즈니스를 위한 상황에 맞는 스타일 연출법과 에티켓을 알아야겠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스타일 연출들을 사례를 제시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년회나 세미나 등 행사 시 스타일 연출법인데요. 회사 생활을 하시다 보면 송년회나 세미나 등 중요한 행사 자리가 간혹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조금 오버스럽다는 생각으로 편한 정장이나 드레스 코드와는 맞지 않는 실내를 간혹 범하게 되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보이는 드레스 코드 또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옷차림으로 센스 있는 이미지를 돋보일 수 있습니다. 송년회나 파티 같은 자리인 경우는 드레스 코드에 맞는 컬러의 옷차림을 착용하고 남성분들은 의상이 굳이 아니더라도 소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센스도 좋습니다. 세미나 같은 경우 간단한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깔끔한 정장 스타일이나 캐주얼하지만 정돈된 느낌의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주 접하실 것 같은 프레젠테이션 때의 스타일인데요. 프레젠테이션 때 정해져 있는 스타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할 수 있게 유도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남성은 짙은 색 수트를 입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얀색 와이셔츠에 밝은 톤의 넥타이를 착용하되 너무 화려하거나 현란한 색깔의 꽃무늬나 특이한 패턴의 무늬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청중의 시선과 생각이 옷차림에 집중되어 산만해지기 때문인데요. 구두는 끈이 달린 검은색이 정장용으로 적합하고요. 양말은 검은색 계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남성들도 장신구를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는 화려한 금속 팔찌나 반지 등의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중의 시선을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여성은 의상 선택이 남성에 비해 훨씬 폭이 넓은 만큼 짙은 색 외에도 밝은 톤의 정장도 무난합니다. 밝은 톤의 경우 화려한 무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줄무늬나 체크 무늬 정도면 괜찮고 지나치게 화려한 액세서리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프레젠테이션의 복장 중 좋은 예와 좋지 않은 예를 도표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좋은 예로는 먼저 세련되고 젊어 보이는 복장들과 반팔이 아닌 긴 소매 셔츠 또는 상의, 밝은색 또는 무태의 안경, 여성들은 노출이 적은 복장을 추천해 드리고요. 짧고 단정한 머리나 생머리 같은 헤어스타일과 작아서 보일 것 같지 않지만 액세서리는 둥근 형태의 시계 및 작은 크기의 액세서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구두는 안정감 있으면서 편해 보이는 구두를 추천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예로는 어색하거나 촌스러워 보이는 복장과 실제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옷이나 반소매 셔츠 또는 상의, 어두운 색 안경이나 두꺼운 뿔테 안경, 여성분들 경우는 간혹 노출이 있는 의상들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출이 과다한 경우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또 긴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지나치게 염색한 머리 등 너무 각진 시계나 너무 화려한 액세서리, 유행에 민감한 구두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색상에 의한 복장 착용의 이미지인데요. 참고하시면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사례는 비즈니스 캐주얼입니다. 기업마다 혁신의 바람이 불면서 직원들의 복장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개인의 취향에 맡겨둬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직원의 모습은 바로 회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각 기업의 직원들의 회사의 문화와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회사마다 동일한 코드를 요구하는 경향은 날로 짙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회사의 정책과 분위기에 따라서 복장에 대한 드레스 코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복장 자체가 상호 간 비교되는 최초의 경쟁 구도로 진화되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정장에 있어서도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다양한 패션이 존재하지만 정장에서 비즈니스 캐주얼로 복장 코드가 확대되었을 때 패션의 전쟁터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실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직장인 여러분, 비즈니스 캐주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넥타이만 풀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켓과 바지를 한 벌로 맞추지 않고 콤비라는 개념으로 다른 옷을 섞어 입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알고 옷을 입으면 그야말로 언밸런스의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룩과 캐주얼 룩, 이건 서로 상반된 의미의 단어가 조합을 이루었으니 그 의미가 사실 좀 난해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어려울 것도 없는데요. 비즈니스 캐주얼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의와 하의의 조화. 상의를 포멀한 정장 스타일로 입으셨다면 하의를 면바지로 코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와 반대로 상의를 세미 정장 스타일로 입었다면 하의를 정장으로 입는 것도 좋고요. 둘 다 포멀하면 무겁고 둘 다 스타일리시하게 되면 너무 가벼울 수 있습니다. 둘째, 위아래 옷을 명도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 자켓이 회색이면 바지를 감색으로 코디를 하시거나 자켓이 짙은 감색이나 검정 계열이면 바지는 회색이나 베이지 등으로 좀 밝은 색으로 가시는 것이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요즘 트렌드는 바지단의 길이가 길지 않습니다. 구두 상단과 바지 밑단이 살짝 만나거나 조금 올라간 양말이 보일 듯 말 듯한 것이 요즘 트렌드이지만 키가 작으신 분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키가 더 작아 보일 수가 있겠죠? 넷째, 자켓은 허리 라인이 살도록 곡선으로 처리된 것이 세련되어 보입니다. 박스형 자켓이 유행한 적도 있지만 요즘 트렌드의 패션 경영과는 좀 어색한 듯합니다. 다섯째, 셔츠는 슬림 셔츠가 유행이지만 몸매가 받쳐주지 않을 경우 편한 드레스 셔츠도 좋습니다. 요즘엔 드레스 셔츠도 여러 가지 소재로 편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 저희가 수트 착용법 때 알아보셨죠? 자켓을 입었을 때 셔츠 손목이 자켓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셔츠 깃 또한 자켓 카라에서 3cm에서 5cm 정도 올라오게 착용하도록 합니다. 일곱째, 구두는 바지 색깔과 명도 차이를 두는 것이 좋은 코디입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의 정답은 없지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옷을 입기보다는 자신에게 맞춘 듯 착 달라붙는 옷들은 세련미를 더욱 증대시켜 줄 듯 합니다. 여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남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적용되긴 하지만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바로 노출이죠. 스커트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추세니까 과하지 않을 정도라면 따르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볼 때 무릎 담요를 해야 할 정도라면 본인은 물론이고 동료 남자 직원들도 과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업무를 보는 직장에 퇴근 후 약속이 있다고 시스루한 블라우스나 여름이라고 겨드랑이가 보이는 민소매들을 입는다는 건 자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어렵지 않습니다.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을 정도의 절제만 있으면 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에 바람직하지 않은 의상들을 사진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일단 상의류에서는 라운드넥이나 민소매, 후드, 티셔츠, 청자켓 등 캐주얼하기만 한 소재의 상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의는 카고 팬츠나 트레이닝복, 반바지류 등 역시 정돈되지 않은 듯한 이런 하의류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3차 강의의 포인트는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연출하다인데요. 적절한 상황에 맞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에 따른 스타일 연출이 첫째이고, 착용 이미지에 따른 이미지의 개념을 알아둔 뒤 에티켓 등을 지켜 이미지 메이킹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관리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남들과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인이 되려면 이런 섬세한 모습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을 센스 있는 비즈니스인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